준비하거나 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했었잖아요. 미리미리 이렇게 매일 운동하고 달리기 하랬더니 안 했다가 그 뭐 세금 미리미리 좀 정산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안 해놔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2025년 2월 운세 일간별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사주 명리학에선 입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전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했던 적도 있는데 이게 세상에 드러나는 시점, 나무가 싹을 틔워서 땅 위로 올라오는 시점, 그게 보여지는 시점이 바로 입춘이기 때문에 입춘이라고 하는 현실에 드러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새해의 시작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춘 기준으로 진짜 을사년이라고 하는 청사, 푸른 뱀의 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월 운세를 먼저 총운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2025년 2월, 자, 을사년 무인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딱 보면은 수생목 목생화가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수생목 목생화의 시기다. 수생목 목생화의 시기다. 이것은 배우고 준비한 나의 실력을 가지고 화라고 하는 세상에 나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했던 것을 활용할 시기가 시작됐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달 첫 번째로는 이 무토라는 게 이렇게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어요. 제가 2월 운세를 태과 불구 병약을 바탕으로 한 운세풀이도 해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토가 투간됐다라는 뜻은 돈후하다 하는 뜻이에요. 땅이 두텁다, 산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세상의 변화에 대처가 어렵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거에 맞춰서 준비가 소홀했구나, 변화를 제때 못했구나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잘 맞춰야 된다. 트렌드, 변화, 리서치, 조사와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의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잘 안 된다면 내 주장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망치질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망치질 연습만 계속 한다고 해서 지금 세상에서는 망치질하는 사람을 안 써줘요. 그러면은 망치질 말고 톱질 잘하는 사람만 쓴단 말이야, 지금 세상은. 그러면 나도 망치 내려놓고 가서 다시 톱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난 톱 안 들을 거야, 뭐 이렇게 고집 세우고 난 계속 망치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게 되는 낙오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변화에 맞춰서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자. 내가 잘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시켜진 일, 주어진 임무를 잘 하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번 달은. 또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룰을 벗어난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조직의 큰 틀, 단체의 약속,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 나는 그런 거 싫어, 귀찮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내가 더 잘났어, 그 상사, 사장님 별것도 아니도만 하면서 막 자기 주장, 개인 플레이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도 되는데 이번 달은 조심하자라는 건 거예요. 이번 달은 그런 것들이 룰을 벗어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눈밖에 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사장님 눈밖에 나고 남편 눈밖에 나고 그럴 수 있으니 모난 행동을 조심하자. 기본적인 질서, 규칙은 지키자라는 겁니다. 9 to 6 출퇴근 시간을 지킨다던가, 뭐 준법 정신, 이렇게 길 가로지르지 않고 함부로 유턴하지 말고 시동등에 건너지 말고 음주운전 하지 말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나는 괜찮아, 얼마 마시지도 않았어 막 하면서 운전대 잡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와 반대로 이럴 때 어떤 게 또 이로운 분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교육, 상담, 컨설팅 분야라든가 재테크, 부동산 분야, 혹은 여가, 휴식,
힐링과 같은 문화예술 컨텐츠와 관련된 이 분야에서는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더 드러나고 표현하고 시도하고 이렇게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운을 지나서 이제 일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부터 한번 해볼까요? 간목일간. 을사년 무인달이라고 했어요. 간목일간. 간목일간에게 이번 25년 2월은 어떤 운이 될까요? 우선 간목일간에게는 여러 사람들과 연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장에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장에 나아가다, 간목일간. 우리가 이것을 편재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성이라고 하는 시장에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시장에 나아가다. 시장에 나간다라는 게 뜻이 뭐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뜻이고 영역, 활동 영역을 넓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도 잘 될 수 있겠죠. 홍보도 잘 될 수 있겠고 영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권한과 권리가 상승할 수 있겠죠. 가격도 높아지게 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경금이 있다면 이것은 영역을 넓힌다라는 뜻이 됩니다. 기득권, 권한을 내가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도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경금이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내가 시장에 나아가서 시장성에 부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했는데 내가 뺏길 수 있다는 뜻인 거고 영역을 넓히지 못할 수 있다. 광고 효과라던가 마케팅 효과를 내가 많이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럴 때 경금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아가서 영역을 넓히도록 하고 경금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좀 소극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뒷받침을 해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리스크 방비를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방비 체계, 방어 체계 아무것도 없이 싸움하러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난 할 수 있어! 라고 막 강한 뭐라고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만나는 운은 왔는데 내가 재생살이라는 것이 잘 돼 있으면 안전하게 기반을 다져놓고 나간 것이니 영역을 넓히고 광고와 마케팅 효과도 보고 기득권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번 달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좀 한 템포 쉬어가자. 오히려 함께 묻어가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익이 더 크지 않더라도 리스크를 내가 다 짊어지고 몰빵하지 말고 한 달이 건너서 한다던가 책임을 저 사람한테 더 많이 준다던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리를 좀 잘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목일간에게 2월입니다. 저는 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어필을 해야겠네요. 제안서도 좀 내고 그 다음에 뭐 경쟁 입찰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등기라던가 뭐 이사회라던가 이런 데에서 주장을 내가 공동으로 발휘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쓸만한 달이네요. 간목일간에게. 그러면 을목일간 해볼까요? 을목일간에게는 정제라는 운인데 이게 정제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 영역, 돈 뭐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여자, 땅, 돈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을목일간에게 좋은 운이에요. 2월 달은 인기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님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문 열어라. 손님 들어온다. 리뷰 막 올라오고 맛집 추천되고 막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광고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광고, 구전 효과도 나타날 거고요. 인기가 상승된다는 뜻입니다. 상승의 운이니까 이럴 때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정치입니다.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다정다감하게 하고 미소 지어주고, 미소가 최고의 광고인 거 아시죠? 웃어주라고. 막 미간에 이렇게 인상 쓰고 얼굴 짜부하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과 다정다감하게 친절하게 해라. 그러면은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정책, 행정, 인사, 노무 이런 관계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표현하시고 인정받으시고 인기도 끌어서 손님도 많이 오시는 그런 시간 내가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한다는 의미도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엔 병화일간 한번 봐볼까요? 병화일간. 병화일간에게는 무인딸이 식신이라고 하는 운입니다. 식신. 이 식신은 막 많이 먹는 사람을 식신이라고 하는데 꼭 실제로 또 식신격들이, 식신이 있으신 분들이 먹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해요. 잘 막 맛있는 거 막 먹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식가라고 하죠. 먹는 것에 대한 어떤 남다른 감각도 있는 것 같기는 해. 아무래도 이 식자가 먹일 식, 기를 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기르다, 키우다,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들다, 만드는 것은 상품이기도 하고 내 실력이기도 합니다. 생산하다 라는 의미이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대행해서 납품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병화일간에 임수가 있다면, 사주에 병화일간이 이번 달에 임수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변화를 안 하고 막 기존의 그냥 흐름대로 그냥 편승해서 따르기만 하고 쫓아다니고 한 발 늦었었다면 그러한 나태함에서, 게으름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벗어나서 새로움을 추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혁신이다. 레볼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병화일간에게 임수라고 하는 편관이 있으면 내가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뽑힌다라는 뜻입니다. 당선되다. 내가 납품처로 지정되다. 납품하게 됩니다. 계약이 성사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화일간에게 식신은 생산대행, 납품, 제작, 운영을 뜻합니다. 당선되다, 납품하다, 뽑히다, 선출되다, 계약이 체결되다라는 이런 새로움, 기존의 나타남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방식을 떠나서 신선한데? 새로운데? 이런 혁신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병화일간에게는 이렇게 기존의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인정받고 당선될 수 있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은 우리가 상관운이라고도 하는데요. 상관이라는 것은 사람을 쓴다, 물건을 쓴다, 거래하다, 유통하다, 운영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식신이 생산과 납품이었다면 상관운은 유통과 거래를 뜻합니다. 유통과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효과, 광고 효과도 유용하겠죠. 정화일간에게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뜻이 있고, 아까 물건을 이용할 줄 안다, 사람을 이용할 줄 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현상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인력을 활용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력을 활용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아까 식신은 생산 납품이니까 내 실력이 좋아야 돼. 상관운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잘 써야 된다. 실력 있는 사람 써라. 매니저 둬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상관운에
거살유관이라고 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근왕한 상관, 근왕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정화일간이 지지에 사, 오, 미라고 하는 글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정화일간은 이번 달에 이 상관운을 맞이할 때 내가 고집 부리면서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행 따라가지 않고 직접 하려고 하고 사람 써서 하랬더니 뭐 그거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이제 따르지 않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갑의 위치에서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 그냥 대세를 따르자라는 겁니다. 어거지 피우지 말고. 이런 운. 이거 분명히 아까 병화일간도 그렇고 정화일간도 그렇고 이로운 운이에요. 전달하다, 계약도 체결할 수 있었고 아까 전처럼요. 그죠? 상관운은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유통 거래라고 하는 거니까 먼 거리 이동 같은 경우도 발생해요. 먼 거리 이동, 이제 지방 출장 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 발령 나고 이런 것처럼 영업부, 실적형으로 업무가 전환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갑자기 내가 데스크만 보고 있었는데 어디다가 나가서 영업도 하라고 하고 가서 뭐 이렇게 전단지도 돌리라고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적형으로 이렇게 업무가 전환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고나 마케팅 쪽으로.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근데 나 그거 못하겠다고 그거 창피하게 어떻게 가가지고 전단지 뿌리고 이거 사주세요로 부탁하고 굽신거리냐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때 하는 게 또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만 사는 건 아니니까 때에 맞춰서 이렇게 할 때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연함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일간이었고요. 그 다음 무토일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쉽게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무토일간. 무토일간. 비견이라는 운이 왔네요. 비견. 비견이라는 운은 함께하다, 대행하다 뭐 이런 걸 뜻해요. 뭐 내부 관계라고 해서 가족 도울 일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비견은 가족이에요. 내부자예요. 내부자. 가족, 공동체를 살필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가 가족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처리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회사를 대신해서 대행해야 될 게 있고 우리 대표님을 대신해 가지고 대행할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지사 발령, 지점장 발령, 뭐 CEO, 지사장,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권한 대행이 정치에도 많던데 대통령도 지금 권한 대행하고 있고 뭐 총리도 대행하고 있고 막 그렇지 않나요? 뭐 장관도 대행하고 있고 장관 역할을 차관이 대신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비견운이에요. 이런 게 바로 비견운은 내부자, 가족, 공동체를 대신해서 함께 하다라는 뜻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토일간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무토일간, 기토일간은 비견 겁재라는 운인데 함께 하다가 이제 얼마나 대행하고 뭐 이제 내부자, 가족, 공동체, 권한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함께 조율하고 협의하고 대처하고 막 대행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거를 수행하자는 거예요. 그거 귀찮아하지 말자. 가족 탓하지 말자. 내가 뭐 남편 대신해 가지고 대행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대통령 대신해서 대행할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 것들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해야 될 역할 그냥 받아들이자. 이거면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뺏겼다고 내가 손해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베풀었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재생관이라는 걸로 효과가 나타나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다.
인기가 올라가다, 내 영역이 넓어지다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손해가 아니다, 내가 미치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 돌본다, 살피다, 함께하다라는 마음을 한다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나중에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것입니다. 인정해 줄 것입니다. 뺏겼다가 아니라 나누다, 베풀다로 판단하십시오. 기토일간. 기토일간 겁재라는 운이네요. 아, 뺏길 때가 됐다라는 뜻인가요? 겁재? 우리 겁재라는 글자만 나와도 막 벌벌 떠는데, 이것은 소유권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 다툼 혹은 분쟁. 네, 금융에 대한, 이권에 대해서 서로가 차지하고 뺏고 뺏기고 뭐 돈 될 게 좀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려면은 재생관이라는 게 잘 돼 있어야 되니까 사주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임수, 간목이라는 것이 잘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뺏어 오는 겁니다. 이 임수, 간목이 없으면은 무리하게 덤비지 말아야 돼요. 막 싸움을 크게 부풀려서 소송으로 가고 이거 어떻게든 막 이기려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균등하게 나누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합의를 보시고, 이게 돼 있으면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효과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소유권 분쟁, 이런 거, 유산 문제, 공동 참여, 공동 개발할 수 있는 효과, 원래 콘소시엄이라고 하죠. 파트너십을 맺다, 용역으로 참가하다, 이렇게 돈 되는 거 같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건 거예요. 재생관이라고 하는 임갑이 잘 돼 있으면 그거에 따른 효과까지 볼 것이다. 이게 이번 달 운세입니다. 자, 다음 경금일간. 경금일간. 경금일간에게는 편인이라는 운이 도래를 합니다. 편인이라는 뜻은 개인의 특별함을 뜻해요. 작전, 아주 특별한 개성을 드러낸다는 뜻이기도 한데, 내가 개인의 특징과 특성, 개성만 주장하게 되면 이게 동의를 얻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서 다 반대하는 거 나 혼자 이게 개성이지 하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지 라고 이렇게 드러나고 어필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주장에 치우쳐서. 내가 맞다 맞다 맞다로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게 진짜 맞다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걸 맞다라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환경에 잘 따라야 된다. 너무 개인 주장에 치우치지 말자. 순응하자. 라는 운이기도 합니다. 실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개인 주장에 치우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경금일간 분들은 이번 달에 너무 주장하고 어필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불법이나 편법 등을 활용해 이권, 이익을 더 크게 만들려고 요거 막 들어가는 재료 하나 빼고 만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럴 때는 순응, 환경에 순응한다라는 게 질서 지키자라는 뜻이에요. 규칙 지키자는 뜻인 거지. 뭐 환경의 순응이 뭐가 순응이겠어요. 룰대로 하자는 건 거지.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내 주장에 치우쳐서 탈선을 한다던가 편법을 한다던가 했을 때 나중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요번 달은 좀 자제하자. 질서 규칙을 지키면은 내가 잘했구나. 역시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딱 놓고 지나가자마자 앞에서 딱 나타나는 거야. 그 경찰들이 이렇게 검문하고 있는 건 거지. 그런 것처럼 내가 뭐 지금 한참 세금 내고 뭐 하고 뭐 할 때잖아요. 요거
조금이라도 좀 이익 보려고 없는 것 좀 갖다가 붙여놓고 없는 계산서도 만들고 뭐 했다가 세무감사 들어오고 조사 들어와서 세금 몇 배로 또 이렇게 저거 때려 맞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뭐. 하필이면 또 세금 낼 때는 이번에 세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휴 이게 또 그러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 불법과 편법을 조심하시고 질서와 규칙을 따르는 그런 성실한 이렇게 납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만 넘어가고 다음 달부터 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번 달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신금일간 볼까요? 신금일간. 신금일간에게는 정인이라고 하는 운입니다. 아하, 드디어 정인이라는 게 나타났네요. 정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한다. 인정한다. 나를 추천한다. 그래서 나에게 임무가 주어진다. 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성실근면하게 해왔으니까 드디어 자리 하나 맞는 겁니다. 이럴 때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성실과 근면, 그 다음에 위계, 질서, 상명, 하복과 같은 모습이 드디어 내가 인정받게 된다. 임무를 맡게 된다. 자리를 하나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운입니다. 정인운. 정인운 사랑받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죠. 사장님의 사랑도 받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애인의 사랑도 받고 이렇게 나를 이뻐한다, 인정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도장 인자를 쓰잖아요. 정인의 인자를. 도장 인자라는 것은 계약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성운 하면 이렇게 문서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서운,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서운 할 기회가 또 생기겠네요. 계약 체결하고 임무 맡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 와 가는데요. 임수일간. 임수일간에게 이번 양력 2월은 편관이라고 하는 운입니다. 편관이라는 운은 안 하던 거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거 하게 된다는 거. 안에서 말고 바깥의 일도 돌봐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을목이 있어요. 나에게 피해를 줬던 것들을 없애고 이로움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놈을 떠나가지고 더 좋은 놈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을목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때는 장기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마음 다 주면 안 돼요. 그냥 잠깐만 내가 여기 피해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데 뭐 우리가 그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것처럼 잠깐 들어가서 위험을 모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려움을 내가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안전한 환경으로 아예 바꾼 건 아니니까 했다가 이로움을 보고 다시 헤어질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너무 장기 계획을 세우지 말고 단기성으로 계약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을목이 없어. 이번 달 2월 달에 한정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들로 위험, 리스크를 그러니까 미리미리 방비 안 해서 미리 방비 안 한 거예요. 준비하거나 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했었잖아요. 미리미리 이렇게
매일 운동하고 달리기 하랬더니 안 했다가 배 나오고 그래가지고 질병 얻는 것처럼 미리미리 안 해가지고 그 뭐 세금 미리미리 좀 정산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안 해놔가지고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걸 뜻해요. 준비 소홀에 의한 잘못이 문제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평관우는 막 낯설고 새롭고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 다행히 을목이 있으면 임수일간이 그러면은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다. 이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로운 계약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장기 계약이 아닐 수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하자. 하지만 나한테 도움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계수, 일간, 정관운이라는 것은 이게 격운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격운이라고 그래서 아까 정인운처럼 인정받다고 했잖아요. 지위가 올라가다, 상승. 그리고 합격하다, 인정받다. 이런 운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직업이 안정되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난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운이기도 합니다. 정관운, 정인운 이럴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계수일간이 근황했을 때 지지에 해수, 자수, 축토와 같은 수의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걸 근이라고 해가지고 근황한 기운 해서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한 태도 불순을 조심해야 돼요. 태도 불순을 조심하자. 뻗대고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이러다가 좋은 기회 놓칠 수 있으니까 아까 여러 번 나왔었지만 자기 주장하다가 막 뺏기거나 인정 못 받고 할 수 있는 때 있잖아요. 요럴 때 자존심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아주 겸손하게 아주 작은 룰대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인정받고 합격할 수 있는 때예요. 직업적으로 안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불순한 마음은 좀 감추고 불순한 태도도 좀 숨기고 이럴 때는 미소 지으면서 좀 선비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날라리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관 때는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자세도 좀 꾸부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반듯하게 허리 세워서 앉고 옷도 이렇게 칼아 있는 거 이렇게 입고 막 너무 파이고 이런 것도 조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자로 뽑히는 걸 뜻해요. 이게 모범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공평하게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막 어느 한쪽은 잘해주고 어느 한쪽엔 너무 편파적으로 막 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따르지 않고 이 말 저 말 말도 생기게 됩니다. 뒷말 생기게 되고 구설도 따르게 되고 해요. 왜? 드러날 때가 됐으니까 그 말 생기지. 드러날 때도 아닌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안 생겨. 구설수가 왜 생겨?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인정받을 때 요럴 때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뒷말 안 생기게 구설수 오르지 않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이런 거 조심하게 되면은 합격도 하고 지위도 상승돼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양력 2월입니다. 자, 이번 달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태과불급이라고 하는 병약도 좀 유의해서 좀 살펴봐야 되고요. 또 일간에 따라서 해야 되는 주의사항, 변화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도 좀 아주 예민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태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순응하고 따르고 겸손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 친절하게 대하고 이럴 때 더 효과가 커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니까 일간별 그 기운을 잘 참고하셔서 나한테 부족한 게 있는지
혹은 이로운 게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좀 잘 파악하셔서 2월 달을 여러분의 달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